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라오스에서의 항공기 추락 사고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어제 우리 국민 3명이 탑승한 라오스 항공기가 라오스 팍세 공항 인근 메콩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라오 항공사가 실시한 브리핑에 의하면 현재까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체는 메콩강 수심 8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고 금일 오후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내구의 시신이 수습되었으나 우리 국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우리 국민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주 라오스 대사관 영사 1명을 어제 현장에 급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본부의 신속 대응팀 직원 1명을 내일 라오스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 관련 사고 수습을 지원케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고를 당하신 우리 국민의 가족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실 경우 긴급 여권 발급과 라오스 현지에서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곡물을 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기초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어서 제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카리브 국가들 간 제3차 고위급 포럼이 10월 22일 화요일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의 관광 담당 부처의 차관급 인사 12명이 참석합니다. 이 포럼에서는 관광 분야 협력을 주제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이 모색됩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외교부에서는 김규현 제1차관이 개회사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라오스 간의 3차 정책협의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한라오스 정책협의회가 10월 22일 라오스에서 개최됩니다. 양국 간 정책협의회는 2010년 4월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현안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라오스 측 수석대표는 분크트 상솜삭 라오스 외교부 차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2차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고위급 회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고위급 회의가 10월 22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서정인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 주재로 14개국 도서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이 14개국이 어디인가는 앞으로 이 정례 브리핑 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 수산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됩니다. 이번 회의는 2011년에 개최된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제1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장관회의는 3년마다 개최됩니다. 그러나 외교장관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양측 간의 협력이 좀 더 내실화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일본 마이니치신문 어느기 기자입니다. 아까 야스쿠니 관련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참배하지 않기로 하고 아베 전에는 이번에는 좀 마사카키를 혼합하는 것은 일각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좀 배려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좀 이번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사카키는 비주기 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그러한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한국 등 주변국을 배려한 결과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홋카이도 신문 아오야마라고 합니다. 네.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서요. WTO에서 양쪽 입장 주장을 청취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한국 정부는 WTO 협정상 어떤 근거로 그때 주장하셨는지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좀 지난번에 한국 어떤 언론에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참조 자료만 많다. URL만 써있는 자료가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례하다. 일본 정부가 무례하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 형식상 내용 무례하다고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개최된 WTO 회의에서 우리 대표는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수입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본 내의 원전 사고 관리 부족으로 인한 오염수 누출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WTO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 실태 공개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공개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일본 정부가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호주와 영국 외무장관이 잇따라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제는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 관련 국가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입장이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본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걸 지켜봐 가면서 필요한 입장을 상황에 맞게 표명해 갈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재성입니다. 오늘 윤병수 장관께서 호주, 영국 외교장관하고 점심때 오전 이렇게 양자회담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 집단 자위권 문제가 양자회담에서 논의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논의가 됐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정부 입장이 좀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주, 영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NTV 이성진입니다. 질문이 나올 경우에 항상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관해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침이 정해졌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NTV 이성진인데요. 그럼 네. 연내에는 없는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연내에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 괜찮을까요? 예.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오늘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다시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중국 당국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지난달만 할 건데 이게 다시 오늘 좀 부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육자회담이나 대화 재개를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대북 제재를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점,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9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민군 겸용 물자 및 기술의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관한 공고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무부 그리고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원자력기구 공동 명의로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화학 및 생물, 그리고 보충물품 등 4가지 분야에서 900여 개 품목을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WMD 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올바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인 것으로 보며 이를 평가합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아베 총리의 건물 범람에 대해서는 논평 내셨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번 가을의 예례제 기간은 주말에 20일 날까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일본의 내각의 대상이 참배할 경우에는 따로 논평이나 서면 내실 생각이신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제 때 기간에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위원회 모임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참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배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봄에 예례제와 8월 15일 날과 마찬가지로 참배한 국회의원의 명부를 모이는 작업을 하시는지, 지난번에는 한국의 국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청이 이번에도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취지의 질문을 며칠 전에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 정치인들이, 강요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답을 드리기보다는 참배하면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명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누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부를 만들어서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느냐, 이번에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할 것은 서울에 계시는 우리 일본 특파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듯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는 누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잘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네. 네, 교도돈 시나와쿠라라고 합니다. 어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이버 분야 5개 나라에 협의를 한다고 발표하셨는데요. 먼저 그게 예전대로 일본도 포함해서 5개, 5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을 게재됐는지,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내용 성가에 설명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례 브리핑 후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형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오전에 바쁜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제 머리가 지금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만 그 부분도 모르십니까, 지금? 당초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와 여타 육자회담 참가 4개국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의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통북과 평화 협력상의 일환으로 개최한다고 그런 취지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일본한테 요청했다가 일본이 일단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발견한 건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에 참석을 요청하면서 이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는 점을 설명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신뢰에 기초한 안정적인 협력, 평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쉬운 일부터 가벼운 의제부터 연성의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협력을 시작해 간다 하는 것을 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과 같이 좋은 기회에 이런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고 서로 논의하기 좋은 의제를 놓고 5개국이 만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권유하면서 그것을 설명했느냐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채널A 김도영 기자입니다. 라오스 사고,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유가족 분들 여권 발급이나 현지 안내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유가족들이 라오스 현지로 가는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외교부에서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가지고 계신 계획이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그중 한 분의 가족이 내일 현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여권이 현재 없다거나 하면은 특별하게 신속하게 발급을 해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시면 우리 대사관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사고 수습 관련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이외에 추가로 더 얘기해 주실 게 혹시 있는지. 그 이상 말씀드릴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예, MBN의 김주현입니다. 라오스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기사에서는 시신 인양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인양 구조단이나 이런 걸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던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한 요청은 있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측에는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인접국인 태국으로부터 잠수사 등이 한 100여 명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미 도착해서 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